무협열전 묵현의 아이. 최신 인기 무협소설 할인 구매 링크가 댓글에 있습니다. 저렴할 때 확인해보세요. 제18광기 어린 추적 설아의 춤. 장대비가 쏟아지는 소리, 천둥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다. 하늘도 울고 있었다. 피로 얼룩진 숲을 씻어내려는 듯 굵은 빗줄기가 밤새도록 퍼부었다. 하지만 그 비조차 소년의 가슴에 맺힌 피눈물은 씻어내지 못했다. 묵현은 걷고 있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등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부, 진무현의 유품인 낡은 검, 한자로와 피 묻은 지도 한 장이 들려있을 뿐이었다. 질퍽거리는 진흙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묵현 공허한 눈빛, 갈라진 목소리. 사부님. 스승의 시신은 뱅야의 도움으로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묻었다. 무덤 앞에서 묵현은 맹세했다. 울지 않겠다고. 사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웃으며 강호를 베어버리겠다고.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고 가슴속의 불덩이는 차갑게 식어 살이라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묵현의 내면 멸, 내 몸에 새겨진 이 글자가 나를 갉아먹고 있어. 이마에 새겨진 멸의 인장이 욱신거렸다. 그것은 단순히 힘을 흡수하는 봉인이 아니었다. 묵현의 위치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낙인이나 다름없었다. 화려한 정파 무림맹의 회의실에는 수많은 고수들이 모여있다. 무림맹주 근엄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 천마톡구 무현이 죽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도망쳤어. 장로일 그 아이가 천마의 비급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무림맹주 현상금을 올려라. 마교놈들이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 죽여서 목을 가져오든 살려서 비급을 뱉게 하든 상관없다. 성세계. 묵현을 잡는 자에게 성세계와 무림맹 장로의 자리를 주겠다. 웅성웅성. 탐욕에 찬 무인들의 눈빛이 번들거린다. 광기. 그날 이후 강호는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파, 사파, 마교할 것 없이 모든 칼끝이 단 한 명의 소년을 향했다. 전설 속의 비급을 얻기 위해, 혹은 천마의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인간의 욕망이 묵현의 뒤를 쫓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덮쳐오고 있었다. 1. 쫓기는 자의 고독. 긴박한 푹소리. 둥. 소리가 들린다. 쉭, 쉭. 화살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묵현 크.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다. 하지만 추적자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이번에 따라붙은 자들은 단순한 현상금 사냥꾼이 아니었다. 냄새를 맡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는 추온대. 그들은 소리 없이 묵현의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추온대장 가면을 쓴 목소리. 저기다. 놈의 기운이 약해졌다. 다리를 노려라. 핑. 쇠사슬이 달린 갈고리가 날아온다. 묵현 성가신 놈들. 묵현은 몸을 비틀어 갈고리를 피했다. 하지만 체력은 바닥이었다. 멸의 인장이 내공을 억누르고 있어 예전처럼 폭발적인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픈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추온대장 독 안에 든 쥐로군. 저항하지 마라. 팔다리만 자르고 살려주마. 20명의 추온대원이 반달 모양으로 묵현을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는 그물과 독이 묻은 단검이 들려 있었다. 묵현은 낡은 검을 뽑았다. 사부의 검. 비록 이가 빠지고 녹슬었지만 그 검을 쥐자 손끝에서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묵현 팔다리를 자르겠다고? 그럼 니놈들 목부터 내놔야 할 거다. 추온대장 건방진 놈. 쳐라. 와. 소리를 내며 살수들이 동시에 달려든다. 묵현 숨을 들이쉬며 호흡을 흐름을 사부님처럼. 묵현의 검이 움직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투박하고 절실했다. 하지만 그 검 끝에는 바람이 실려 있었다. 묵현 바람 속성 검술 제2장 질풍참. 휙.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앞서 오던 2명의 살수가 쓰러진다. 빠른 돌풍처럼 신속한 일격. 묵현의 검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바람의 잔상이 남았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2명이 쓰러지자 4명이 달려들었고 4명을 막아내자 8개의 갈고리가 날아왔다. 살수 1 잡았다. 적. 갈고리가 묵현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에 박힌다. 묵현 으악.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갈고리를 타고 흐르는 전류였다. 마비독이 섞인 전류가 묵현의 신경을 태웠다. 무릎이 꺾이고 검을 놓칠 뻔했다. 추온대장 비릿하게 웃으며 천마의 제자라더니 별거 아니군. 이대로 끌고 가라. 묵현 피를 토하며 여기서 끝인가? 사부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저 멀리서 달려드는 살수들의 칼날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죽음의 그림자가 묵현의 목을 덮치려는 찰나.
효과음 띠링 마이너스 청아한 방울소리. 어디선가 맑고 고운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전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아름답고 서늘한 소리. 그리고 갑자기 계절이 바뀌었다. 화악 마이너스 바람소리가 날카롭게 변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살수이여? 뭐야? 왜 갑자기 입김이? 추원대장 눈이 내린다. 한여름의 숲에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검기가 만들어낸 서리의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 눈보라 사이로 한 여인이 춤추듯 내려왔다. 이 설아의 춤. 신비롭고 몽환적인 동양풍의 선율. 가야금과 대금 소리가 들린다. 새하얀 소복에 푸른 비단띠를 두른 여인. 긴 생머리는 흩날리는 눈발과 섞여 구분이 가지 않았고 얼굴의 반은 하얀 면사로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드러난 눈동자는 마치 천년 묵은 빙하처럼 투명하고 차가웠다. 여인 설아 차가우면서도 낭낭한 목소리 시끄럽구나. 숲이 잠들 시간인데 쥐새끼들이 찍찍거려서야. 추원대장 누구냐? 우린 무린맹 사나 추원대다. 방해하면. 설아 무린맹. 그 썩은 내 나는 이름 내 앞에서 꺼내지마. 스르릉. 여인의 허리에서 검이 뽑힌다. 그녀의 검은 투명했다. 마치 얼음을 깎아 만든 듯 검신 자체가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검을 가볍게 휘두르자 허공에 얼음꽃이 피어났다. 설아 얼음 속성 검술 제2장 서리참. 처자작. 공기가 얼어붙는 소리가 들렸다. 칼 끝에서 서리가 퍼지며 묵현을 잡고 있던 갈고리 사슬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쨍하는 소리와 함께 사슬들이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렸다. 살수들 힉. 사슬이 얼어서 깨졌어. 추원대장 고수다. 전원 저 여자를 쳐라. 살수들이 목표를 바꿔 여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여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춤을 추듯 우아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공이라기보단 예술에 가까웠다. 설아 얼음 속성 검술 제7장 용궁 검무 마이너스 변형 설려의 왈츠. 참고로 원작의 용궁 검무는 물 속성이지만 그녀는 이를 얼음으로 승화시켰다. 휘리릭 챙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회전할 때마다 하얀 눈보라가 일어났고 그 눈보라에 닿은 살수들의 팔다리가 얼어붙었다.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피가 흐르기도 전에 얼려버렸기 때문이다. 살수 3다. 다리가 안 움직여. 으악. 내 팔이. 설아 지저분한 것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쾅. 그녀가 검을 바닥에 꽂는다. 설아 얼음 속성 검술 제6장 빙결만리 마이너스 축소판. 검을 중심으로 푸른 파동이 퍼져나갔다. 전장을 얼려버리는 냉기의 검술. 비록 힘을 조절했지만 반경 10장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했다. 살수들은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추원대장 턱을 덜덜 떨며 너는 부캐의 빈검. 설아 이름을 알았으면 얌전히 죽어. 서거. 추원대장의 목이 소리 없이 떨어진다. 정적. 방금 전까지 피 튀기던 전장은 하얀 겨울 왕국으로 변해 있었다. 설아는 검에 묻은 서리를 털어내고 쓰러져 있는 묵현에게 다가왔다. 묵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설아 면사 너머로 묘한 눈빛을 보내며 빚쟁이. 묵현 빚쟁이요? 설아 그래. 내 사부 독고무연에게 아주 큰 빚이 있지. 그걸 받으러 왔는데 빚진 사람은 죽고 꼬맹이 하나만 남았네. 그녀는 쓰러진 묵현을 가볍게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차가웠지만 묵현의 뜨거운 상처를 식혀주는 묘한 안락함이 있었다. 설아 일어나 꼬마야.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 그리고 내 품에 있는 그 지도 놈들에게 뺏기면 세상이 끝장나니까. 3. 지도가 가리키는 곳. 깊은 산속의 작은 동굴이다. 모닥불이 피어있다. 묵현은 동굴 안에서 눈을 떴다. 상처에는 푸른색 연고가 발라져 있었고 통증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모닥불 건너편에는 설아가 앉아 묵현이 가지고 있던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묵현 그건 제 사부님의 유품입니다. 설아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알아. 내가 이 지도의 절반을 그렸으니까. 묵현 네? 당신이 그렸다니요? 설아 이 지도는 단순한 지리가 아니야. 봉인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지. 설아가 지도를 묵현에게 던져준다. 묵현은 지도를 펼쳤다. 피에 젖어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모닥불 빛에 비치자 붉은 선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경로를 만들고 있었다. 그 경로의 끝은 중원을 벗어나 먼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묵현 북쪽? 설아 북해. 세상의 끝이자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그 멸의 인장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지. 묵현 인장을 지울 수 있다고요? 설아, 내 사부 독고무연은 20년 전 마교의 힘을 훔쳐 달아난 게 아니야. 그 힘을 봉인하기 위해 달아난 거지. 하지만 그 봉인이 불완전해서 결국 내 몸에 심어진 거고. 설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사부는 단순히 배신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마교의 힘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묵현을 선택한 것이었다. 설아, 내 몸 안에는 지금 시한폭탄이 들어있어. 멸의 인장은 내가 강해질수록 널 갉아먹을 거야. 그걸 해결하려면 푸케의 빈궁에 있는 만년한철의 기운이 필요해. 묵현 주먹을 꽉 쥐며 그럼 푸케로 가야 합니까? 설아, 가야지. 살고 싶으면. 그리고 나도 그곳에 볼 일이 있어. 내 고향이기도 하고. 설아, 푸케 빈궁의 전대 궁주의 딸이자 지금은 멸망한 빈궁의 마지막 생존자. 그녀는 사부 진무연과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곳까지 온 것일까? 그녀의 눈동자 속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설아, 자, 잡담은 그만. 손님들이 또 왔어. 동굴 밖에서 들리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 쿵, 쿵, 쿵. 묵현 또? 설아, 검을 챙기며 이번엔 좀 많네. 무림맹의 정예 부대, 그리고 냄새가 나. 마교의 냄새도 섞여 있어. 4. 협곡의 혈투. 웅장하고 비장한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진다. 최후의 결전 분위기다. 묵현과 설아는 좁은 협곡의 다리 위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포위되었다. 앞쪽에는 무림맹의 백색 무복을 입은 고수들 100여 명. 뒤쪽에는 마교의 검은 복면을 쓴 살수들 50여 명. 정파와 마교가 묵현 하나를 잡기 위해 일시적인 휴전을 맺고 포위망을 구축한 것이다. 무림맹 대장 설아, 너는 빈궁의 여식이 아니냐? 어찌하여 마교의 씨앗을 감싸는가? 마교 살수 대장 비켜라. 그놈은 우리 교주님의 재물이다. 설아, 차가운 비웃음 웃기는군. 언제부터 정파와 마교가 한통속이 되었지? 똥개들이 밥그릇 앞에서 으르렁대더니 결국 같이 짓기로 했나봐. 무림맹 대장 요망한 년. 둘 다 죽여라. 와, 양쪽에서 적들이 밀물처럼 쏟아진다. 피할 곳은 없었다. 다리 아래는 천낭떠러지. 묵현은 낡은 검을 들고 설아의 등 뒤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적들을 마주했다. 묵현, 설아님, 제가 뒤를 맡겠습니다. 설아, 꼬마야, 죽지나 마. 나중에 치료비 청구할 거니까. 묵현, 하, 비싸게 쳐드리죠. 쾅 소리를 내며 전투 개시를 알렸다. 묵현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도망치던 소년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사부가 가르쳐준 빛과 자신이 깨우친 불을 섞었다. 묵현, 불 속성 검술 제3장 화염선풍. 화르륵. 묵현의 검에서 붉은 회오리가 터져나와 마교 살수들을 휩쓴다. 마교 살수들 크악. 뜨거워. 불꽃이 춤을 추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설아의 얼음이 빛을 발했다. 설아, 얼음 속성 검술 제8장 빙의 천벌. 콱과광. 거대한 얼음 기둥들이 땅에서 솟구쳐 무림맹 무인들을 꿰뚫는다. 무림맹 무인들, 의악. 얼음 기둥이다. 얼어붙은 바다의 분노로 적을 봉쇄하는 기술. 설아의 검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다리 위는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했다. 미끄러지는 적들을 향해 묵현이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묵현, 번개 속성 검술 제2장 뇌광배기. 파지직. 묵현의 검이 번개에 빛을 내며 적을 벤다. 불과 얼음 그리고 번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가지 기운이 협곡 위에서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설아가 얼리면 묵현이 부수고, 묵현이 태우면 설아가 식혔다.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두 사람의 춤은 완벽했다. 무림맹 대장이 이럴 수가, 고작 둘이서 150명을? 설아,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야. 묵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묵현과 설아가 동시에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설아, 꼬마야, 준비됐어? 묵현, 네. 설아 앤드 묵현 합동 기술 마이너스 빙염쌍용. 쿠오. 붉은 용과 푸른 용의 형상이 얽히며 적진을 뚫고 지나간다. 묵현의 염용 승천과 설아의 빙용참이 하나로 합쳐졌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파괴력. 협곡의 다리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적들, 의악. 다리가 무너진다. 쿠르릉. 쾅. 적들이 비명과 함께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묵현과 설아는 무너지는 다리를 박차고 반대편 절벽으로 몸을 날렸다. 착지 소리. 탁. 묵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하하 살았습니다. 설아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제법인데? 꼬마라고 무시할 수준은 지났네. 두 사람은 살아남았다.
수많은 적들을 뚫고 불가능해 보였던 포위망을 돌파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오, 그림자 속의 관찰자. 불협화음의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소름 끼치는 느낌이다. 절벽 위 그들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다. 삿갓을 쓴 사내. 그는 묵현이 펼친 합동 기술을 보며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삿갓 사내 호물과 불을 섞다니.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저 녀석은 혼돈 케이아스의 그릇이야. 그의 옆으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나타났다. 마교의 부교주 목마였다. 목마 관찰자님, 직접 나서시겠습니까? 삿갓 사내 아니. 아직은 덜 익었어. 저멸의 인장이 놈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야 해. 북해로 가게 내버려둬라. 빈궁의 만년한 철이 놈의 몸에 들어가면 그때가 진짜 수학의 계절이 될 테니. 목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 설화가 방해되지 않을까요? 삿갓 사내 차가운 눈빛 설화. 크크크 그녀는 묵현을 돕는 게 아니야. 그녀야말로 묵현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배신할 장치니까. 충격적인 말이었다. 설화가 묵현을 돕는 이유, 빚쟁이라 자칭한 이유.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각본에 의한 것이란 말인가? 다시 묵현과 설화가 달빛 아래 걷고 있다. 묵현 설화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설화 묵현의 등 뒤에서 서늘한 눈빛으로 변하며 북쪽으로. 가서 모든 걸 끝내야지. 설화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묵현은 앞을 보느라 그녀의 표정을 보지 못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지도, 그리고 그의 몸 안에 있는 천마의 힘. 설화의 손이 잠시 묵현의 등에 닿을 듯 말 듯 망설이다 거두어졌다. 묵현의 이마에서 멸자가 붉게 깜빡인다. 묵현흑. 설화 왜 그래? 묵현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오한이 들어서. 묵현은 몰랐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칼날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북해가 구원의 땅이 아니라 얼어붙은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음화 예고 북해로 가는 길목, 죽음의 사막을 건너야 하는 묵현과 설화. 이곳은 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사막의 망령들이 깨어난다. 모래 폭풍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괴수, 그리고 묵현의 검이 부러진다. 검이 부러졌어? 그럼 이제 뭘로 싸우지? 이 절망의 순간, 묵현은 맨주먹으로 권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다음 편, 무협열전 묵현의 아이 제11화 부러진 검, 사막의 권학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최신 무협소설 할인 구매 링크가 댓글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묵현을 북해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